우리가 9회 손해평가사 1차, 2차 1과목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시험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생각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두 문제 출제가 된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는데 문제 1번은 축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축사가 과거에는 특약으로 가입하는 그런 보험 목적물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축사가 보통 약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축사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충분히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A축사에 다음과 같은 지진 피해가 발생했다. 보상하는 손해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해당을 각각 쓰라고 그랬는데, 먼저 첫 번째, 지진으로 축사의 급배수 설비가 파손되어 이를 복구한 비용 어떻습니까? 자, 화재, 수재, 설해, 풍재, 지진 등으로 인해서 축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죠. 얘는 지진으로 축사의 급배수 설비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얘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1번은 해당.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지진으로 축사 벽의 2m 균열을 수리한 비용.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내용이 축사 벽이나 지붕재, 얘들은 2m 이하의 손해나 지붕재의 2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수선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2m를 초과한 균열을 보상하는 손해는 보상을 해주는데 2m 균열이니까 2m 이하에 해당되니까 얘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은 미해당. 자, 3번은 지진 발생 시 축사의 기계장치 도난 손해. 자, 도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 간접 손해죠. 그래서 3번은 미해당. 자, 4번 보면 지진으로 축사 안에 배전반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복구한 비용. 얘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 손해이기 때문에 얘는 해당이 된다. 마지막 5번째, 지진으로 축사의 대문이 파손되어 이를 복구한 비용. 축사 그러면 축사의 부속물, 부착물 전부 축사의 보호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축사의 대문은 축사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얘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해당, 2번 미해당, 3번 미해당, 4번 해당, 5번 해당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2번. 이 문제는 생산비 보장 바짝물 품목의 보험기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문제도 수업하면서 생산비 보장 바짝물 보험기간, 자, 보장을 개시하는 거. 그래서 개시할 때 정식 완료일이나 파종 완료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문제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대파, 고랭지 배추, 그리고 당근, 브로콜리, 노지 시금치 5개 품목에 대해서 정식 완료일이나 파종 완료일을 묻는 문제. 자, 먼저 대파는 정식 완료일인데 정식 완료일은 5월 20일까지는 정식을 해야 된다 하고 설명을 드렸었고, 고랭지 배추는
7월 31일까지. 자, 당근은 8월 31일까지. 그리고 브로콜리는 9월 30일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시금치도 10월 31일이 넘어가면 안 되는 품목이다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보험기간은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올해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 품목에 대해서 기간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자,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보장 인삼 손해보장 방식의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삼은 자, 특정한 위험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인삼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모의고사에서도 몇 번 출제가 됐었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폭설은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의 눈 또는 24시간 친적설이 5cm 이상일 때 폭설로 보상을 한다고 강조드렸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냉해는 출하 및 전역기 중에 해당 지역의 최저 기온이 0.5도씨 이하로 떨어져 발생한 피해를 말하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폭염은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도씨 이상의 기온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잎에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이 있는 경우에 폭염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자,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은 그렇게 강조드렸던 가축 재보험에서 협정보험가액 특약으로 가입하는 유량검정조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 풀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유량검정조서는 매년 시험에 나오다시피 하는 문제라고 강조드렸던 부분. 자, 보겠습니다. 유량검정조서란 젖소 개량 사업소의 검정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즉 직전 오르 305일 평균 유량이 11,000kg 이상이고 평균 체세포 수가 3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의 소 중에서 유량검정조소가 나오는 건데 이때 나오는 유량검정조소는 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죄송합니다. 2번이 10,000kg. 그리고 이 중에서 유량검정조소는 최근 산차 305일 평균 유량이 11,000kg 이상이고 평균 체세포 수가 2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소가 유량검정조소로서 시가에 관계없이 협정보험가액 특약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유량검정조소의 정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5번.
얘는 방제시설 판정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 보험료 방제시설 할인율의 방제시설 판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하는 문제. 먼저 방풍림, 방풍망, 방충망, 방조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방풍림의 높이가 6에서 7m 이상의 영년생 침엽수와 상록 한렵수가 5m 이하의 간격으로 가수원 둘레 전체에 식재되어 있는 가수원의 바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나무가 방풍림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방풍망은 망구멍 가로 및 세로가 6에서 10mm의 망목 네트의 가수원 둘레 전체나 둘레 일부, 즉 한 면 이상 또는 전체 둘레에 20% 이상의 설치한 것에 한해서 방제시설로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충망은 망구멍의 가로 및 세로가 6mm 이하의 망목 네트로 가수원 전체를 피복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방충망으로 판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방조망은 망구멍의 가로 및 세로가 10mm를 초과하고 새에 입출이 불가능한 그물, 주지지대와 보조지주대를 설치하여 가수원 전체에 피복되어 있는 시설이 방조망으로 판정이 된다 하고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5점짜리로 여러분들이 25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 6번 문제입니다. 6번은 평년 착과량을 구하고 그에 따른 착과감소보험금 그리고 차액보험료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드렸던 문제예요. 올해 평년 수확량 문제가 나오면 평년 수확량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사과에 대해서 나올 거고, 아니면 벼, 두 품목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강조드렸던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는 평년 착과량, 사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얘가 물음 1번, 2번, 3번을 보면 물음 1번에서 평년 착과량 계산이 틀리면 2번, 3번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 자,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이 3개가 주어져 있어요. 먼저 조건 1번에 보면 사과 홍로 3년생 밀식 재배로 밀식 재배로 2018년에 가입을 했다. 그리고 2019년과 21년에는 착과전 우박과 냉해 피해로 가수원 저가 후 착과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사과 일반 재배 방법의 표준 수확량은 각각 5년생이 6,000kg, 7년생이 8,000kg, 6년생이 8,000kg, 그리고 7년생이 8,500kg, 그리고 8년생이 9,000kg, 10,000kg로 주어졌습니다. 조건 2를 보면 가수원의 과거 수확량 자료인데,
먼저 가장 윗줄에 평년 착과량 수치가 나와 있고, 두 번째 표준 수확량, 그리고 세 번째 저가 후 착과량, 네 번째 가입 여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해별로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각 해별로 평년 착과량은 1,500, 그리고 3,200, 그리고 4,000, 3,700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준 수확량을 보면 1,500, 3,000, 그리고 4,500, 그리고 5,700, 6,600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 해별로 저가 후 착과량은 2,000, 800, 그리고 900, 그리고 6,000이 주어져 있고, 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가입. 자, 그리고 조건 3에서는 수치를 주고 착과감소 보험금을 구하란 문제인데, 일단 조건 1, 2를 보고 물음 1에서 묻고 있는 2023년 평년 착과량에 대해서 먼저 구해야지 물음 2번과 3번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평년 착과량은 어떻게 구했죠? 앞바이오시드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건데, 여기에서 A는 저가 후 착과량 평균, B는 표준 수확량 평균, 그리고 C는 금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 D는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가 후 착과량 구할 때 2021년도와 2022년도 가입분부터는 당해년도 평년 착과량과 비교해서 상한과 하한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가 3년생 밀식재배사가이기 때문에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도 3년생과 4년생에 대해서는 할인 적용이 된다 하고 설명을 드린 부분. 자, 먼저 저가 후 착과량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저가 후 착과량은 과거 수확량하고 달리 남아있는 조사된 수확량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되, 2021년과 2022년 가입분부터 상한과 하한만 적용해 주는 걸 조심하면 되겠죠. 일단 저가 후 착과량 2,000 플러스 800 플러스, 자, 2021년을 보니까 평년 착과량은 4,000인데 적착은 900이에요. 그러면 평년 착과량의 최하 30%는 돼야 되니까 2021년 저가 후 착과량은 1,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000에서 4년간 가입을 했기 때문에 4년간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면 2,500kg가 나오고요. 자, B는 표준 수확량 평균이니까 그냥 그 수치 그대로 가입한 해만 2020년은 가입을 안 했으니까 제외하고 1,500 플러스 3,000 플러스 5,700 플러스 6,600 이래서 평균을 내주게 되면 표준 수확량 평균은 4,200이 되고요. 자, C는 금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에요. 금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거 2018년에
2013년식으로 가입을 했으면 2019년은 4년이 될 거고 2020년 5년, 2021년 6년, 2022년 7년이 되니까 2023년은 사과가 8년생 사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 1에서 8년생의 기준표준 수확량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값은 9천이 되고, 자, D값을 구하는데 사과의 3년생과 4년생은 과거 기준표준 수확량에 할인 적용을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2018년도는 5년 기준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물론 당해년도 기준표준 수확량이 표에 주어졌다면 그걸 보고 구하면 되겠지만 주어지지 않고 5년생으로 주어졌으니까 5년생 곱하기 3년생은 50% 할인, 4년생은 25% 할인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2018년은 기준표준 수확량이 6천 곱하기 0.5 플러스 2019년은 6천 플러스 0.75. 자, 그리고 2021년, 22년은 그 수치를 그대로 6년과 7년생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00 플러스 8,500 나누기 4를 해주게 되면 얘는 값이 6,000kg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평년 착화량을 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각 A, B, C, D, Y 값은 가입 횟수니까 4가 되겠죠. A, B, C, D, Y에 대해서 모든 수치가 다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해진 수치를 조건에 맞게끔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23년 평년 착과량은 A값 2,500 플러스 B값 4,200 마이너스 2,500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4회를 가입했다. 그래, 곱하기, 자, C값이 얼마였죠? 9,000. 그리고 D값은 6,00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2023년 평년 착과량은 4,260kg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의 답은 이 수치를 써주고 계산 과정을 다 적어줬으면 맞게 되겠죠. 자, 다음에 조건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 3에 보면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고 가입 가격은 2,000원. 자, 그리고 보험 가입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 20만 원 주어졌고요. 자, 자기 부담 비율은 20%. 그리고 착가 감소 보장 수준은 50%형으로 가입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 가수원의 적과 전 냉해 피해로 적과 후 착과량. 자, 냉해 피해가 있었어요. 자, 적과 후 착과량 2,500kg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물음 2에서 묻는 것은 2023년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라. 자,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창리자가 50, 70이라 그랬죠. 자, 먼저 물음 2를 풀기 위해서는
착과 감소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착과 감소량은 어떻게 구해요? 자, 평년 착과량에서 저가 후 착과량, 즉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평년 착과량에서 평년 착과량 4260에서 저가 후 착과량인 2500을 빼주게 되면 당해년도 평년 착과 감소량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착과 감소량은 1760kg가 됩니다. 자,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합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에서 즉 1760kg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구해야 되는데 미보상 감소량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없는 건 제외하고 자기부담 감소량을 구하는데 자기부담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주는 게 자기부담 감소량이 된다 그랬어요. 자, 적화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 수확량은 저가 후 착과량의 착과 감소량을 더한 저가 후 착과량의 착과 감소량을 더한 4260kg가 기준 수확량이 되고 여기에 주어진 자기부담 비율 20%를 곱해주게 되면 자기부담 감소량이 나오는데 자기부담 감소량은 852kg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60-852 그리고 가입 가격이 얼마로 주어졌죠? 2,000원. 그리고 보장 수준이 50%이기 때문에 여기에 0.5를 곱해주게 되면 그러면 착과 감소 보험금은 90만 8,000원이 나오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물음 3번인데요. 물음 3번에서는 뭘 물어봤냐? 자, 계약자에게 적화 전 사고가 없이 적화 후 착과량이 2,500kg로 조사됐다면 계약자에게 환급해야 되는 차액보험료를 물어봤어. 사고가 없었다면 보험가입금의 감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했던 부분. 자, 그러면 계약자가 얼마를 부담했어요? 2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는데 이 보험료는 4,260kg가 평년 착과량일 때, 즉 가입 수확량일 때 20만 원을 부담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없이 저가 후 착과량이 2,500kg라면 계약자에게 얼마의 보험료를 환불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보험료 환불할 금액은 82,629.1079 땡땡땡 나와.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이론 단위 미만은 삭제하라 그랬으니까 82,629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계약자에게 차액보험료를 돌려줄 때는 계약자 부담분 보험료에 뭘 더한다고 그랬어? 뭘 곱해줘야 된다고?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돌려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82,629원 곱하기 감액 미경과 비율. 여러분들한테 전화번호 2개 외우라 그랬죠. 적과전 특정위험 5종 한정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사과, 배 50%, 70% 보장 수준, 단감, 떫은감 50%, 70% 보장 수준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7063-8479
가입했을 때는 8378에 9088을 외워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는 5종 한정이용보장특약에 가입이 안 돼 있고 사가기 때문에 자, 7063 할 때 70%를 곱해 줘야 되니까 0.7을 곱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57,826.3. 그런데 10원 미만은 절사하라 그랬으니까 57,826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까다롭게 나온 문제인데 충분히 차분하게 풀면 다 풀 수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2과목에서 나와야 될 문제인데 1과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1과목 해설이 끝나고 2과목 우리 김원철 교수님께서 해설을 하실 때 7번 문제는 같이 해설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7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건너뛰고 8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알고 계실 건데 5점짜리로 나오게 되면 타이틀만 해서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징에 대해서 쓰시오 하고 나올 건데 이 문제가 15점짜리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각각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징에 대한 각각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각각의 설명까지 곁들이란 문제로 나와 있는 거. 먼저 유상계약상. 자, 유상계약상은 서로 한 사람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자는,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자, 그래서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과 그다음에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유상계약이다 하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쌍무계약상. 자, 쌍무계약성이라는 건 서로 의무를 부담한다 하는 의미죠. 자, 그래서 보험자의 손해보상 의무와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의무. 자, 보험료 납입 의무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하는 뜻이고, 세 번째 상행위성이란 손해보험 계약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행위이고 영업행위입니다.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게 최고선입상. 자, 손해보험 계약은 도덕적 위태의 야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약이다 하는 의미에서 최고 선의성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계속 계약성이다. 자, 손해보험 계약은 한 번에 법률행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당사자가 서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존속시키는
일정 기간 권리와 의무 관계를 존속시키는 그러한 법률 행위다 하고 설명을 드린 부분. 자, 문제 9번인데요. 이 문제 9번은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를 하실 때 해가림 시설의 각 유형별 시설비를 아마 외우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형별 시설비로 주어지지 않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풀 때 까다로운 문제고, 보험가입 금액을 풀려면 제조달가액을 구할 때 유형별 시설비를 모르면 제조달가액을 구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해가림 시설의 보험가입 금액은 제조달가액의 감가상각률을 뺀 금액을 곱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제조달가액은 제곱미터당 시설비에 곱하기 해가림 시설 면적을 곱해서 제조달가액을 구하는데, 먼저 A 시설이 목재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 시설이 07-철인 A2형.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둘 다 시설비는 6,000원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1- 감가상각률은 경과년수 곱하기 자, 각 유형별 목재냐 철제냐에 따라서 각 유형별 경영감가율을 곱해주는데, 목재인 경우 13.33%가 경영감가율이 되고, 그리고 철제인 경우 4.44%가 경년감가율이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물음일 A시설의 보험가입 금액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렇게 됐을 때 A시설이 면적이 3,000, 3,000 곱하기 자, A시설의 제곱미터당 시설비는 6,000원 1- 자, 경과년수로 보면은요, 2017년 4월에 설치해서 2022년 12월에 가입을 했다. 그럼 몇 년 몇 개월이 지났나요?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그래서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해가림 시설에서는 연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그랬으니까 경영감가율은 13.33 곱하기 5가 되니까 얘는 66.65%. 그래서 1-0.6665 이렇게 해서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면 600만 3천원이 보험가입 금액이 되고, 자, B시설은 시설 면적이 1250제곱미터. 자, 곱하기 유형별 시설비가 6,000원 1- 얘는 철제니까 4.44%의 경영감가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자,
얘는 2014년 5월에 시설이 돼 있고, 보험가입은 22년 11월에 가입이 됐다. 그러면 2015년 5월, 16년 5월, 17년 5월, 18년 5월, 19년 5월, 20년 5월, 21년 5월, 22년 5월. 그러면 8년 6개월이 됐네. 그렇지만 얘는 8만 곱해줘서 경년 감가율이 35.52%가 된다. 그래서 1250 곱하기 6000 곱하기 1 마이너스 0.3552를 해주게 되면 예, 보험가입 금액은 483만 6천 원. 자, 조금 아쉬운 게 아마 여러분들이 유형별 시설비를 전부 외우고 계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자, 유형별 시설비로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서 저하고 2번이나 같이 풀어봤던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자,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종합위험 밭작물 고추 품목의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농지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쓰고, 불가능한 농지는 그 사유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A 농지. A 농지를 보면 고추 정식 5개월 전에 인삼을 재배한 농지로 보험 가입 금액이 300만 원이다. 자, 그래서 가입 신청을 했다. 일단 얘는 불가능하겠죠. 불가능 사유는 고추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을 재배한 농지는 인수가 제한된다 하는 거. 그래서 A 농지는 불가능. 자, B 농지는 직파하고 제식 밀도가 1000제곱미터당, 즉 10R당 1500주로 가입 신청했다. 얘도 불가능이죠. 왜 불가능하냐? 자, 제식 주수는 1500주 이상 4000주 이하까지는 가능하다 그랬어. 그래서 제식 주수는 가능한데 직파한 농지, 직파한 농지는 인수가 제한되는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에 시농지. 해당 연도 5월 1일 터널 재배로 정식하여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 자, 얘도 불가능. 불가능한 이유는 자, 5월 1일. 자, 고추 정식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정식을 하면 가능하죠. 그래서 고추 정식을 5월 1일 했고, 재배 방법도 노지 재배나 터널 재배 형식의 재배는 인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배되는 농지는 인수가 제한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시농지도 인수가 제한되고, 자, D농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농지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나 손해평가가 가능한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인 시설재배 농지로 가입 신청을 했다 그랬네.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나 신속한 손해평가가 가능한 농지는 인수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도 200만 원 이상이니까 인수는 가능해. 그렇지만 생산비 보장 바짝물의 농지 중 시설 재배 농지는 인수가 제한된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농지 자, 제곱미터당 2주의 제식 밀도. 자, 제곱미터당 2주면 10R, 즉 1000제곱미터에는 몇 주가 심어져 있어요? 2000주가 심어져 있네. 그러면 고추의 제식 밀도는 1500주부터 4000주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자, 얘는 가능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4월 30일 고추를 정식했어. 그러면 고추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정식한 경우에 인수가 가능하다. 얘도 가능. 마지막으로 노지 재배. 고추는 노지 재배나 터널 재배의 재배작형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인수가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D2 농지는 인수가 가능하다. 인수 제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올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시험 보시면서 조금 시간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